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급여와 배당, 영리하게 설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제 올해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 납부가 있는 달이고 작년도의 결산재무제표와 법인세가 확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3월 말에는 결산보고를 위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보고가 주요 안건이긴 하지만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도 영업성과에 기초하여서 임원보수를 재산정하고 정기배당을 실시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게 이거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 우리는 정기주주총회 안 하는데 영업성과에 기초하여서 임원보수를 산정하지 않은데 내가 부동산 사고 싶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내 보수 내가 가져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들으시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임원 보수와 배당? 그냥 나는 주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원하는 입맛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마저도 그렇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세금과 건보료가 아까워서 아주 낮은 보수를 가져가는 경우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아마 보수를 적게 가져가는 대표님들께서는 배당도 한 번도 안 했거나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 합산되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이 3억이다. 근데 잉여금이 60억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60억을 내가 뭘로 이제 끌 수 있는 방법들이 최소한 20년 이상은 뭔가 걸려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돈을 계속 벌고 있으면 그조차도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영리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리고 있는 바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거 규정을 확인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세금 엄청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높게 설정해 놓거나 배당도 왕창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는 두 가지 유형 모두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리하게 설계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원의 급여와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 그리고 개인이 앞으로 투자 계획 등의 목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급여 설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령 연초에 급여를 설정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 연중이라도 급여 인상을 진행해보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상여금으로 7천만 원 1억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 선매입이라든지 부동산 취득 등으로서 회사의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급여부터 우선적으로 줄이고 보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설령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표님의 급여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자금이 없는 거지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이익이 안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사가 이익 10억 나서 10억 원만큼의 부동산 취득해놓고 나서 우리 회사 돈이 없으니까 돈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망합니다. 왜냐 세금 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대표님의 급여를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장부상에 일단 돈이 나갈 돈은 없으니 대표님 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를 해놓고 미지급 급여로 잡아놓고 잉여금 또 제어하고 그리고 급여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인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의사를 하더라도 내 살을 이렇게 도려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 모른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폭이 매우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위축되어서 급여를 줄여드리는 것 말고 일단 급여는 건드리지 마세요. 회사 자금 사정이 지금은 조금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익 수준이 비교적 안 좋은 해는 급여가 아니라 차라리 배당을 줄이시고요. 급여는 좀 냅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당보다는 급여는 그대로 두고 배당을 줄이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설계가 잉여금 제어의 관점에서 유리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결손이 발생할 만큼의 어려운 해에는 급여까지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폭으로 줄이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익이 매우 적거나 결손이 나게 되어서 가용자금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결손은 났는데 우리 회사 돈은 일단 있어요. 그 전에 쌓아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는 줄이더라도 배당은 조금 더 가져가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예 수학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싶지만은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외워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익이 조금 적게 나는 행위라든지 결손은 나지만 회사에 돈은 있다라고 하면은 급여 조금 줄여보고 배당은 조금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의 주주가 곧 대표이사거나 사내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라면은 임원급여의 비중과 배당의 비중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세청의 눈치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사들은 급여를 어떨 때에는 쫙 가져갔다가 어떤 데는 안 가져갔다가 어떤 해에는 배당 왕창 가져갔다가 어떤 해는 안 가져갔다가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회계적이나 세무적인 비율들은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좋고 우리 회사의 이익 수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떤 회사들은 회사의 이익이 쭉쭉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급여를 막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렇게 가져가는지 봤더니 잉여금 많으니까 나중에 세금 많이 낸다는 내용을 알고 나서 결손 막 나는데 급여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안 된다. 배당으로밖에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 급여는 매월 생활비 충당 목적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대표님들은 많으시지만 배당을 가지고 가면서도 세금과 건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급여와 배당의 비중을 보면 급여가 압도적인 가중치를 두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잉여금 제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년 2회밖에 할 수 없는 배당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잉여금을 영원히 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날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임원급여와 배당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이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잉여금 제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잘 잡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기준이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잘 구조가 잡혀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임원급여와 배당 비중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사의 이익 규모, 이거는 제가 판례에서 보통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요. 판례에서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5억입니다. 근데 대표의 급여를 봤더니 연봉이 5억이에요.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뭐 상무나 다른 분을 봤더니 연봉이 한 7천이에요. 이거 대표님 급여 인정 안 되는 법정 용어로 송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규모나 잉여금의 가용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법인 자금의 운영 계획 및 개인재산 취득 계획에 따라서 잉여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엑시트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기준을 정해놓고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엑시트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은 사실상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요청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응형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똑같은 내용들도 다르게 구성해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